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1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 영상을 옛날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 재생 목록 이제 거기에 좀 자료를 옮겨달라고 이제 정리를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와서 제가 조금씩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내 재생 목록에 약간씩 이제 동영상이 이제 이동이 될 테니까 혹시 연속해서 무언가를 듣고 싶으신 분은 이제 기다리시면 거기에 자료가 모여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필라이트 자서전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필라이트가 이제 그 존슨이란 이 영업의 천재인 친구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존슨이 이제 구역을 넓혀서 원래는 이제 그 서부 지역만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동부 지역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말보로맨, 그러니까 이제 동부 지역에 이제 판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뒤늦게 이제 오니치카 타이거 제품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숟가락 얹기식으로 팔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 동부 지역의 이 말보로맨이라는 이 사람이 역시 또 동일하게 서부 지역까지 와서 영업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존슨이 이제 필라이트에게 네가 일본에 가서 우리가 미국 전역에 있는 판매권을 가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해달라 부탁을 했고, 필라이트도 굉장히 바쁜 중에 이제 이때 베트남 전쟁 때문에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이제 회계 업무도 해야 됐고, 거기에 어쨌든 이 주말에도 이제 부수적으로 나이키 업무 이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죠. 필라이트가 대출 받는 일도 진행해서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를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꽃 뜰 데 없이 바빴습니다. 필라이트도. 근데도 이제 무리를 해서 휴가 제출했고 이게 운 좋게 통과가 돼서 일본에 가게 됩니다. 역시 또 일본에 가면서 일본 사람들과 사업하는 방법, 이 책을 이제 달달달 읽으면서 또 갔다라고 합니다. 가서 이제 그 일본 회사에 본사에 갔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리모델링이 돼서 사무실도 더 깨끗해지고 더 넓어지고 쾌적해졌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필라이트를 상대하게 된 이제 그 사원이 나왔는데 이 사원이 굉장히 머리도 아주 이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단정한 양복에다가 광이 나는 구두를 딱 신고 차분히 내려오더랍니다. 전에랑 이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일본 회사가 그러니까 더 커진 거죠. 잘 되고 있는 거고 사업이. 그래서 그 직원의 너무 이제 빼입은 그 모습에 자기가 좀 기가 좀 죽었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 직원이 기타미라는 이 직원입니다. 나중에 좀 이 기타미라는 이 직원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아무튼 근데 전에 있던 직원 모리모토는 또 바뀌어서 딴 일을 하게 됐고 이제 기타미라는 이 직원이 앉아서 필라이트와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필라이트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이제 계속 보고를 합니다. 지난해에는 42,000불 이제 매출 올렸고, 요번에는 84,000불이 예상이 됩니다. 2배씩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와 거래를 해서 우리가 미국 전역에 신발을 팔 수 있게끔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라이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년 이제 그 영업 기간을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을 이번에는 우리에게 판매권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필라이트가 일부러 그 동부 지역에 이제 판매권을 갖고 있는 이 말보로맨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했다 그래요. 그냥 독점 전체를 그냥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멋지게 빼입은 기타미가 단칼에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기타미란 사람이 이러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신발을 팔 수 있는 이제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판매 실적으로는 이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팔 수 있는 판매처를 원하는데 지금 서부 지역만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동부 지역에도 사무소가 있는 그런 판매처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때 그러면서 필라이트가 당하는 중에 이제 회장님은 어디 계시냐, 회장님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더 관대하셨던 느낌이 나니까. 근데 회장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회장 외 다른 직원들이 쭉 둘러싸면서 앉더랍니다. 부담감만 엄청 가중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필라이트가 또 한 번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산타 모니카 서부 지역에 이제 소매점을 일단 열었고 이게 존슨 때문에 열게 된 거였죠. 이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말을 할 때 동부 지역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탐이라는 남자가
정말이냐고. 동부 지역에도 사무실이 있는 거냐고. 그리고 더 많은 신발을 팔 수 있겠냐고 하면서 5천 켤레를 일단 1차분으로 제안하더랍니다. 이 5천 켤레도 받으려면 2만 불의 대출을 받아야 됐다 그래요. 근데 이 필라이트가 일단 발등에 불은 끄재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2만 불 대출을 나중에 받을 걸 상상을 하면서 또 사무소 열려면 또 대출을 더 받아야 되죠. 이걸 다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랑 거래를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기탐이라는 남자는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윗분들과 상의를 해본 끝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음날에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필라이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필라이트는 어쨌든 조금 당황했다라고 그래요. 이제는 회장님도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좀 뭔가 이제 이 오니치카 타이거 일본 회사가 너무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불의 관계가 좀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호출이 돼서 불려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계약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도 이제 사무소가 있는 거 주소랑 이걸 위치를 알려달라고 이제 이 기타미는 이제 필라이트에게 제안을 했고, 또한 5천 켤레 보낼 테니까 2만 불을 이제 언제까지 입금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필라이트는 어쨌든 당장 발등에 불은 껐다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듯 하면서도 큰 중압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은행에 가면 그 화이트와 윌리스라는 이 두 사람이, 화이트가 이제 창구 직원이고 윌리스가 실제적인 사인해준 결제권자, 이 사람들이 과연 대출을 해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이제 들기 시작했고, 동부 사무소를 열어야 되는데 거기엔 도대체 누굴 보낼까? 이제 고민에 빠진 것이죠. 미국으로 돌아와서 필라이트가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동부 사무소에서 일할 새로운 직원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대요. 근데 도무지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간신히 뽑았는데 다음날에 바로 안 하겠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 토백이들이 대부분이니까 서부 지역이니까 갑자기 지역을 옮겨서 동부로 가기 싫은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도 월급을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필라이트는 이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존슨을 귀찮아하고 좀 막 상대하기 좀 까다롭게 여기면서도 존슨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동부로 가지 않고는 그 사무실을 이제 운영할 수는 없겠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존슨이 열은 그 산타 모니카 서부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소매점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해요. 이제 보크라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이 보크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육상부 코치라고 있는 이제 필라이트와 알고 지내던 이제 그 육상 선수 출신의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크란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그 산타 모니카에 있는 그 소매점으로 찾아가서 인수인계를 받아라. 그리고 존슨은 내가 동부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크란 사람이 그 소매점까지 가는 데까지도 필라이트는 존슨에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존슨은 이제 그 소매점에서 일하고 있다가 보크란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제가 여기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존슨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이제 필라이트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필라이트가 또 전화를 받아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부로 갈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존슨은 이제 충격에 빠져서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슨이란 사람은 타고난 서부 지역 사람이고 서부 지역에서 달리기 하기가 좋아요. 공기가 좀 따뜻한 편이어서. 근데 동부로 가게 되면 이제 그 공기가 굉장히 이제 차가워지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 달리기 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생판 모르는 새로운 지역에 또 가야 한다라고 하니 존슨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고심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필라이트는 비행기를 타고 존슨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존슨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존슨이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장래가 결정이 되는 거네, 이런 얘기를 하더니 무릎까지 탁 갑자기 벽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탁 꿇더니 이런 얘기까지 하더랍니다. 존슨이. 여지껏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 그런데 드디어 세상에서 내가 꼭 필요한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 그렇게 하더니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이트가
이때 이제 역시 이제는 뭐 존슨에 대해서 대하긴 참 피곤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직원이구나라는 걸 이제 이 순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일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냐. 자, 이때 이제 존슨에게 동부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결론은 이제 보스턴으로 이제 가라 했습니다. 동부에 똑같은 포틀랜드는 가지 마라. 서부에도 포틀랜드가 있고 동부에도 포틀랜드, 이름이 같은 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본 사람들 헷갈리니까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골라보자 해서 뉴욕이랑 보스턴을 고민하다가 학생들이 많은 보스턴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존슨도 새 학기가 시작될 거니까 내가 빨리 가야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필라이트에게 이제 또 충격의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존슨이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충격에 빠졌겠죠, 필라이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또 전화를 해서 존슨이 만나자고 한 데로 가봤더니 존슨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이제 찾아간 거죠. 근데 존슨의 아버지랑 존슨이 너무도 비슷하더랍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존슨의 아버지가 또 영업사원이셨던 거예요. 그것도 잘 나가는 영업사원. 그 통신기기를 파는 그 영업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수입을 내고 있던 뛰어난 직원이었던 겁니다. 존슨의 아버지도 영업으로서. 그래서 이 존슨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존슨에게 네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며 여러 가지 이렇게 받고 있는 대우가 그게 뭐냐 하면서 이제 바람을 든 겁니다. 한마디로 압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필라이트와 아버지가 대면해서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전형적인 영업맨의 대화법을 쓰더랍니다. 필라이트가 회고하길 그래요. 그래서 뭐 바로 직접적으로 뭐 월급 올려달라, 뭐 회사 지분을 달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삥 돌려서 이제 뭐 회계 업무를 하신다면서요. 뭐 제 고객 중에도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가면서 하나하나씩 전형적인 능숙한 영업사원의 멘트로서 필라이트를 설득하려고 하더랍니다. 이 필라이트가 근데 이때 자기네 심정은 너무 간단했대요. 왜냐하면 다 대출받아 지금 아직 사업 다 대출받고 갚고 이러고 사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 자체가 거의 없었고 또 대신 보낼 만한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의 아버지께서 아무리 어떤 조건을 더 잘 구슬리려고 해도 자기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영업사원 멘트를 듣다가 필라이트가 대뜸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매출이 이만큼인데 지금 또 대출을 받으면 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돈을 월급을 이렇게 쉽게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한 $50밖에 늘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지분도 요구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회사 지분은 이제 그 바하먼 코치한테 전화를 이제 필라이트가 합니다 했는데 바하먼 코치가 그러더랍니다. 회사 지분을 요구해? 난 양보할 생각 없어. 그런 직원은 잘라버려 이러더랍니다. 바하먼 코치가. 근데 이제 필라이트 입장에서는 통화를 끊은 뒤에 이제 존슨의 진가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갈 만한 사람이 동부로 갈 사람이 존슨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분도 양보 못 합니다. 제 지분을 주게 되면 이제 저는 경영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당장은 월급을 이제 50불 올려드리는 걸로 해서 이제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존슨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딱 쳐다보면서 너 어떡할래? 라는 이제 표정을 지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책에 짧게 나오지만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어떤 그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적이고 수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살벌한 회사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자유로운 이 블루 리본에 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제 어떤 영업도 다 자기 혼자서 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 자율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존슨이 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슨은 극적으로 동부 지역의 사무실을 개설하러 가버리게 되고 일단은 이 큰 위기, 지금 필라이트에게 벌어졌던 위기들은 이제 무마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일단 문제가 하나 또 해결이 된 것이죠. 미국의 독점권을 얻음과 동시에 졸지에 의도하지 않게 일본의 회사의 압력에 의해서 동부의 사무소를 개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또 직원 존슨의 진가를 알아보는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존슨을 동부 지역으로 보내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의도하지 않게 압력에 떠밀다시피 이제 더 안정적인 회사 구조를 가져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